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장소가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공지가 조금 늦었어요. 장소가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되느라고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타파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뉴스타파 그 뭐 예약은 대관 예약은 해놨는데 뉴스타파에서 이제 갑자기 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서로가 상황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뭐 거라서 그냥 그 취지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좀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결의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결의 강좌가 올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저희가 작년에 결의 강좌를 시작을 할 때 1년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1년이 지금 이제 이번 달이 이제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올해는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제 2기가 또 어떻게 이제 결의 강좌 제 2기가 어떻게 또 시작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 결의 강좌 사무국장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 박재동 화백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오늘 뭐 박재동 화백님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짧게 인사 말씀 또 몇 마디 하시고 싶은,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 이제 공동 주최 측이죠. 우리 촛불행동의 권호혁 대표 인사말을 조금 먼저 들어볼까요? 예, 순서를 좀 먼저 바꿨습니다. 오늘은. 네. 네, 반갑습니다. 권호익입니다. 우리 박재동 선생님은 촛불행동에 또 고문으로 계시거든요. 같이 회의도 하고 작전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다큐 만평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 열리는 항상 그 무대 앞에서 발언자 공연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집회 하나 끝나면 거의 한 권의 작품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계시고 촛불 집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리고 내일 또 국회 앞에서는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아마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뭐 민주당 당원들 포함해서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살짝 듣기로는 그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만평부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현실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과제를 또 돌아보고 우리가 넘지 못했던 선이 뭔가를 다시 이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그 결의 강좌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논의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이 비도 오고 또 갑작스럽게 장소도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많이 적으신데도 그래도 오늘 또 역시 수백만의 인파가 또 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핸드폰은 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네. 우리 이필립 선생님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저희 그 결의 강좌 준비위원장이시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결의 강좌를 이끌어 오셨던 1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우리 이필립 선생님, 예, 좀 잠깐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필립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잘 해 나오고 있고 뉴스타파가 갑자기 수색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는 마당 여는 글 여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달걀 던지기 행동입니다. 달걀을
지난번에 일본 문화관하고 두 번째는 중부 경찰서 앞에서 달걀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원은 마침 중학동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별 큰 일은 없었지만 중부 경찰서 앞에서 던졌을 때도 밤 늦고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외침이 아주 좋았고, 우리가 혼쭐을 내야 되는 두 나라, 양키 미국과 일본 쪽발이, 이 두 나라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문화관이나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미국 문화원, 미군 부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달걀 3알씩 던짐으로써 평화적으로 이놈들을 내쫓이는, 평화적으로 몰아내는 이런 활동을 계속 전국에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답게 우리가 달걀 던지기를 끝없이 함으로써 놈들을 내쫓이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박재동 화백님 모시고 우리 강의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박재동 화백님 한겨레 그림판의 그 아주 촌철살인 같은 그 한 컷 만화. 전 그때 한겨레 신문을 보면서 우리 박재동 화백님 언제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서 너무 전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이크를 박재동 화백님께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선 제가 만화를 하기 때문에 만화로 일단 우리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화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처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1900 여기를 보면 되네. 일로 해도 되나? 눌러도? 되네. 이게 1905년에 1909년에 대한민보라는 신문이 나왔는데 그 첫 장에 이 만화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만화의 시작은 시사 만화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보 1909년에.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대국의, 요건 내가 한자를 잘 모르겠네. 한원의 단취, 민족의 기관, 보도의 이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때는 판화로, 목판호 했습니다. 목판을 그림을 그려주면 그 종이를 목판에 거꾸로 붙여가지고 파가지고 금전기에 꽂아가지고 판에 떠서 했던 시절이죠. 이도영이라는 화가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요것은 같은 해에 샌프란시스코의 한인회에서 만든 기관지에서 그린 만화가 실렸는데, 이것은 삼천리 우리 조선 반도고,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에게 한판 쏘는 거죠. 대단하죠. 이 만화를 그리고 난 뒤에 1년 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실제로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만화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대한민보, 이도영 화백이 그린 대한민보에, 그거는 1909년이기 때문에 1910년 우리가 국권을 완전히 뺏기기 직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일본이야, 이게 우리나라야. 너가 우리 잡아먹어? 나중에 너건 죽고 우리가 새끼가 다 커져서 너 다 죽을 거야. 이런 만화를 그렸죠. 그다음 이건 또 재미난 건데 배우가 창을 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산으로 가면 뻑국 뻑국, 저 산으로 가면 뻑국 뻑국, 복국은 나라를 되찾는다는 건데 그걸 뻑국 뻑국을 이렇게 했었죠. 상당히 이때로서는 상당히 재미난 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일제에서 어떤 그림은 못 찍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열이 굉장히 심했고 결국은 폐간하고 말았죠. 1910년에 합병을 하면서 강제 폐간 당합니다. 그 뒤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서면서 처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이것은 이제 시사 만화는 실제적으로 그리지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철필 사진 이렇게 해서 독자 만화 코너를 만들었어요. 독자 만화 코너를 만들어서 진짜 화가가 독자 만화가인 것처럼 투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거는 지주한테 이게 쥐어짜는 그 그림이죠. 지주가. 이것은 가뜩이나 빈혈증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고 살 수가 있나. 중국하고 뭐 요건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 조선 민중들을 빨대로 대고 빨아먹는 거죠. 이것도 독자 만화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강이 어렸으니 좀 들어가 볼까? 여기는 만주고 이건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보입니다. 이 조선 옷을 입고 총과 칼을 찼으니까 이제 만주에서 그 활동하다가 본국으로 좀 들어가서 싸워볼까 하는 그거를 지금 그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저런 것조차 못 그리고 결국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저런 거는 못 그리고 이런 그 명랑 만화, 생활 만화 이렇게 좀 어수룩하게 뻘짓하는 이런 멍텅구리 헌물 크기 이런 만화들이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아프리카 여행하는 이런 어린이 만화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열이 심해지고 나중에 대동아 전쟁이 되면은 뭐 거의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쨌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쪽에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됐죠.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이거는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 그림이에요. 고바우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저기 이 옛날에 똥 푸는 사람들 아십니까? 변소 똥 해가지고 퍼가지고 가는 집집마다 그 변소 푸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기 온다 귀하신 몸 행차하시나니까 저 어른이 누구신가 이게 경무대에서 똥을 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똥을 푸는 분이니까 끝발이 엄청 좋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렇게 그 끝발을 막 부리는 그런 것들을 풍자한 거죠. 이 뒤에 고바우 선생이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휴전선, 요거는 조금 앞인데 휴전선을 두고 웅초 김규택이라고 웅초 선생이 정말 그림 잘 그린 분이에요. 시사 만화 정말 잘 그린 사람이에요. 그림도 너무 좋고 이게 휴전선이야. 38선이 끝나고 휴전선이 됐어.
저 원수는 제풀에 물러나면 모를까 짝대기로 쑤신다고 들을까요? 푹푹 쑤셔 보는데 안 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괴물이 언제 제풀에 물러날지 모르지만. 근데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치렀다가 결국 4.19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앞에서 그대의 정직은 이미 시기가 늦었어.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얘가 도끼로 다 망가뜨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4.19가 터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조지 워싱턴은 옛날에 정직한 그걸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하다고 고백했지만 이제 시기가 늦었어. 너는 하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걸 그립니다. 잘 그렸죠, 그죠? 그림도 참 웅초 정말 잘 그린 분이야.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옛날 영화 아시죠? 그 마릴린 몰로 나오는 영화죠. 프란체스카 내일 아침이면 호놀룰루에서 커피를 먹게 될 거야. 이렇게 하와이로 떠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바우 영감은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 사람이 없다가 점점 생겼어. 고바우 영감이 없었는데 슬슬 생겼어. 검열제가 철폐되어 이젠 나를 찾았는데 그동안 많이 상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때 얼마나 검열을 많이 했었는가. 언론 검열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웅초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하지만 고바우 선생은 언제나 권력에 물러서지 않고 할 말을 계속하고 탄압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심지어는 박정희 때는 집차가 늘 따라다니고 자기 집 밑에다가 하숙을 아예 하면서 술 먹고 욕을 하고 아주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래가지고 권총도 싹 보여주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꿋꿋하셔서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4.19가 터졌죠. 이승만이 물러났습니다. 이제 휴 하고 이제 자기를 찾았어. 4.19가. 그러니까 이 집에 독재의 종말, 종지. 여보, 당신도 집에서 독재 좀 그만하세요. 되는 걸 못 봤어? 마누라. 담배 쫙 피우고. 홍숙이라는 여성 만화가 그린 건데, 이제 독재가 끝난 해방의 시기를 그리고 재계를 열어보니 아주 3.15 부정선거로 여기에 엉망진창이야. 냄새가 난다. 썩은 시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 이때 우리나라 시사 만화들이 4.19가 난 뒤에 검열이 없어지니까 정말 신나게 그렸고요. 풍부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신나게 그리다가 군사혁명, 이제 모든 것은 백지로. 이거 아시겠죠? 이거 고바우 선생이다. 다 끝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군복은 입고 출마한다. 군복은 벗고 출마하자. 양복이나 한복 그러니까 양복이나 한복이 입기 싫은 출마자도 있구나. 누구든 벌거벗은 마음으로 출마하자 하기.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를 말하는 거죠. 군복을 입고 할 거냐, 민간으로 출마할 거냐. 그다음 요거는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때입니다.
대통령 각하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는 짓이 마음에 쏙 듭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레이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두환이한테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비 안희습 선생이 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동안 작품 활동을 못해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사 만화가들이 강력하게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이 할 말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두환이가 끝나고 6월 항쟁이 있고 하는 중에 시사 만화들이 그 신문 시사 만화는 옛날 고바우 선생 이런 분들이 계속 했고 그 외에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젊은 시사 만화들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반쪽이라는 친구인데 참 잘 그렸죠.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한국이 독재 정권에서 갇혔던 감옥에서 나와서 살았다 하는 거 보는데 미국 안에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아주 시각이 예리하죠. 반쪽이 별명이 반쪽이라고 합니다. 김정현. 이것도 재밌어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때. 공부를 요만큼 하면 돈, 좀 더 하면 감투, 좀 더 하면은 이제 학자, 좀 더 하면 쇠고랑이야. 잘 그렸죠. 이 걸작입니다. 반쪽이 최정현, 이름이 최정현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두환이를 만들어준 하나님, 당신은 실수다. 김성은인가 그 작가입니다. 고문도 많이 당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작가죠. 이거는 주한수 보통 고릴라를 가지고 그렸던, 저하고도 많이 친한 후배예요. 6월 항쟁이야. 이 독재자야. 환영 인파인가? 쑥스럽게 뭘 잘한 게 있다고. 재밌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월 항쟁의 결과로,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한겨레 신문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문 역사상 혁명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죠. 이렇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언론 환경이라는 게 전부 받아 쓰는 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기사는 거의 1단이나 조그만하게 해서 그거를 찾아서 봐야 될 있는 그대로를 알고 싶다. 그런 내가 많이 빠뜨렸네. 이 한겨레가 나오기 이전에는 1974년 5년도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아시죠? 그래서 그때 민주언론 실천 선언이 있고 기자들이 모였죠. 뭉쳐서 유신 이거 안 된다. 그러다가 광고주를 협박해서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동아일보에 백지 광고로 내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광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결국 버티다가 반대한 기자들은 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투이, 조선투이가 만들어지죠. 참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이 강력한 그 원수가 들어오면 애매하게 잘 지내던 우리나라 국민들도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친일을 하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원래 그대로 지냈는데 그 다음에 이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 언론사도 싸우는 기자가 있고 그냥 순응하는 기자가 나뉘게 되죠. 근데 평소에는 동료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뭐 반목을 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잘린 해직 기자들이 고생하면서 말지를 만들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론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목말랐던 민주언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정말 돌반지까지 팔면서 수십억을 모아가지고 그 윤정기 좀 중고 윤정기도 사고 해가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이게 판화를 하지 않고 그 아연판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 뭐라나 이렇게 디지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순 한글판으로.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시사 만화가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응모하게 됐죠. 후배가 박선백 만화 잘 그리잖아.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볼까?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됐어. 그래서 내가 시사 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겨레 신문의 첫 작품입니다. 첫 창간호. 그래서 한판 붙자 독재와 비민주, 외세, 폭력에 한겨레가 한판 붙자 이제 하게 됐고 그 뒤로 저는 이제 옛날에는 4칸 만화가 위주고 한 칸 만화는 그냥 장식 정도였는데 제가 한 칸 만화를 맡았기 때문에 좀 야심차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톨루엔 공장 다니는 누나가 저 태양을 좀 받고 환풍기 같이 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그려서 좀 호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석에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 여공인데 사실은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고향에 못 가가지고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 이는 학교 풍경입니다. 100일 남았어 해가지고 대학 합격권이고 뒤엔 본드, 칼, 순간의 고생, 평생의 행복. 이게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림입니다. 이것은 김영삼이 이 합당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그때 참 뼈아프게 우리가 6월 항쟁으로 얻은 우리가 60 저쪽이 40 정도 되는데 우리는 헤어지면 지고 뭉치면 이기는데 결국 김영삼, 김대중이 어떻든 뭉치지를 못하고 하는 바람에 노태우한테 정권을 주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너무나 뼈아픈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노태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국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어떻게든 붙여야 되겠다 해서 김대중한테 같이 하자. 김대중이 김영삼이한테 꼬시니까 김영삼이는 그때 김대중보다 좀 약간 열세였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수락을 했어.
해가지고 들어가서 범을 잡겠다. 그런 논리를 폈죠. 근데 내가 그때 이걸 그리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 왜냐? 들어가서 범을 잡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았어요. 김영삼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걸 개혁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이거 갖다 주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다 그리면 좋은데 두 가지 다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어지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들어가서 범을 잡는 걸 그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더 큰 것 같아. 갖다 합치는 거는 결국은 갖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커가지고 범을 잡는 거는 안 그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갖다 뿌리 깊은 야당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찝찝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예측대로 하나회도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도 하고 김대중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걸 팍팍 해내는 것을 잘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쪽 몸집을 보태주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린 이대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국힘당 이쪽에서 갔던 사람도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노무현 안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과 저쪽 세력이 딱 전선에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결국은 투항 아닌 투항이 돼버린 비극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대선을 치렀죠. 치렀는데 참 속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 김영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해요. 그때 우리 심정을 대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돼서 어쨌든 뭐 할 거를 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좀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시사 만화를 그리지만 늘 시사 만화만 무조건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겨울산에서 눈꽃 산새우름 펼쳐져 가슴 뛰는 눈산 맑고 맑은 공기 오늘은 이 광경을 독자한테 드리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반응이. 요거도 제가 상당히 스토리가 있는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뭔지 은퇴를 선언했어요. 근데 많은 그때 미디어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새 애들 뭐 이래 뭐 그런. 근데 저는 훌륭한 예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애들은 뭐 대학도 안 가기도 하고 정말 예술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눈이 약간 내렸어요. 그래서 떠나는 날 내린 눈은 그대들에게 주마 원한다면 더 큰 모습으로 다시 오렴 젊음은 짧아도 예술은 기니. 그래서 한때 반짝이지 말고 꾸준히 팬들과 함께 늙어가 큰 거목이 돼주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주머니야.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그 평소에 얌전하고 뭐 콘서트도 가지도 않은 애야.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하니까 밥을 안 먹는데, 말은 안 한대, 잠도 안 잔대, 학교도 안 간다는 거야. 방구석에 가만히 있대.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러 가지 서태지와 아이들 관련된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줬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데, 이 그림을 올해서 보여주니까 보더니 빵긋이 웃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학교를 가더라. 그래서 나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미디어의 힘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공감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도 그걸 뭐 알아주질 못하는 거죠. 엄마가 만약에 똑같이 자기처럼 슬퍼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한테도 자기의 마음을 나눌 데가 없어. 근데 제가 그걸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 미디어가 정치적인 풍자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한 아이를 치유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참 특이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니다. 이게 내가 그 다음에 제가 한겨레신문을 그만두고, 제가 애니메이션 한다고 그만두고 오랜 시간 또 대학에도 가고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다가 2020년에 경기신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시사 만화 좀 하시죠. 내가 그걸 뭐 지금 어떻게 하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아무거나도 뭐 그냥 그려주세요. 어떻게 아무거나 그리냐. 그래도 어쨌든 뭐 정치인 얼굴을 뭐 하나만 해도 독자들이 좋아해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떻게 꼬여서 해보자 그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제가 90 몇 년도까지 했으니까 근 20년이 넘도록 안 했다가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윤석열이가 그때 검찰총장인데, 그때 국정조사인지 거기에서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자식 보라. 굉장히 내가 꼽았어. 저 새끼 희한한 놈이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결국 잘랐어. 잘라서 내가 이걸 그렸어요. 잘랐어.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 소원대로 잘랐어. 이걸 그렸어요. 근데 참 경기신문이 대단하죠. 고마운데 이걸 내가 그래서 보내줬어. 야, 이거 너 실을 수 있겠냐? 괜찮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완전 쌩 난리를 친 거야. 일면에 검찰총장의 목을 잘랐다, 만화가 어쩌고 저쩌고 내 욕을 하면서 일면에다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해준 거야. 그리고 뭐 경기신문 이런 거 확 밟으면 죽겠지 했는데, 우리 경기신문에서 편집부에서 싸웠어요.
무슨 소리냐? 아 이거 이런 거 풍자 만화를 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표현의 자유 이러면서 논설도 쓰고 뭐 기사도 쓰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우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방에 있는 관청이나 이런 데서 경기신문을 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어. 그 뒤로도 이제 그 뒤에 또 붙여주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어쩌면 윤석열이 좀 띄워줬는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경기신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이게 조선 비서에서 신고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해서 10억을 맞았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10억짜리라. 10억짜리라.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신문에서 쭉 그렸는데 이건 최근에 거고 이거는 조국의 시간. 조국도 내가 많이 그랬어요. 이거 전시하는 작품 전에 끝냈는데 조국 딸 언론과 검찰이 작살내고 한동훈 딸은 지켜주고 나는 가족과는 금을 끈 사람이야. 조국 가족은 자기 가족은 이런 걸 많이 그랬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인연이 돼서 이 친구를 엄청나게 그리고 지금도 그냥 밥을 반찬을 씹듯이 그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신문에서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못 그렸습니다. 지금도 띄엄띄엄해요. 나이가 들어서 코로나 걸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옛날만큼 이렇게 가동하는 게 조금은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 지금 장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민들레 시민은 언론 민들레 장돌이라는 후배가 원래 박순찬이고 경향신문에 장돌이라는 캐릭터를 그렸는데 참 잘 그렸어요. 근데 거기 그만두고 시민 언론 민들레 가더니 엄청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사 만화가들이 얘가 이동관이죠. 이동관이가 뎁도들이 잡겠다고 잘 그렸죠.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즘 이제 우리 그 촛불 행동에 제가 고문이에요. 그리고 또 촛불 정치학교의 교장입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교장이라. 왜냐하면 제가 평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장이 되니까 너무 뿌듯해요. 각 지역마다 정치학교가 막 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들이 홍범도를 건드려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죽이려 했더니 더 많이 살아나오셨다. 실제 상황을 그린 겁니다. 우리 촛불. 그리고 최근에는 최강욱이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그랬지. 촛불 시민 여기 와라. 여기 와서 싸우자.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단식할 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저의 애도 끊습니다.
이재명 무기한 단식을 제가 응원했죠. 그래서 그 이제 단식에 좀 엣지가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두루뭉실이한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큰 각오를 하고 있으니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동관이가 두드려 잡으러 왔는데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하고 붙어가지고 졌어. 그게 기분이 좋아서 하나 그랬습니다. 저 이동관의 아들은 막 두드려 잡잖아요. 이거는 윤미향을 우리 죽음에 관심 1도 없는 자들이 간토 학살 6천 명 조선인들 그 위로하러 갔는 위령하러 갔는 걸 뭐 빨갱이니 어쩌고 정말 못된 놈들이야. 정말 더러운 놈들이에요. 거기 조총련에서 하면 민단에도 가야 되는데 민단이 성경을 하나도 안 쓰니까 눈치 보았는지 어떻는지 안 가고 그나마 체면 세우라고 한 사람 갖는 거를 지금은 어떻게든 빨갱이로 더 씌웠어. 이게 실제로 간토 학살을 저희 할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이때 100년 전이죠. 100년 전 청년 시절에 그 도쿄로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부두 노동을 했죠. 부두에서 하역 작업, 가대기라고. 그걸 이제 열심히 했는데 동료들과 어느 날 도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인들이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못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 보는 족족 죽이는 거야. 보는 족족.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게 생겼는데 하숙집 주인이 좋게 봐가지고 다락에다가 숨기고 이불 벽장에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있고 그렇게 됐지만 할아버지의 동료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제 할아버지가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느끼긴 하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어.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동포들이 죽여갔는데 그 죽이는 방법도 팔을 썰어. 일본 놈들은 정말 지독해. 물론 저렇게 돼서 인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자기 엄마 아빠를 기둥에 묶어놓고 그 아들이 목을 치는 거야. 아기.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야. 그리고 저 요코하마 그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마구 학살해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선인들을 잡아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팔 땅을 불화를 한 거예요. 너가 이만큼 죽여라. 너가 죽여라.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인들이 오히려 사죄하고 기념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놈은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어. 이런 비열한 놈이 어디 있어? 오히려 이런 간토 학살에 관련된 행사를 하려면 못하게 막는 거야. 간토란 말도 못하게 막는 거야.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게 한국 사람입니까 이게? 오늘 전신이 끝났고 이렇게 못된 놈들은 모아가지고 이동관이를 그 다음에 백선엽을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하는데 잘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놈들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대일본군 황군 사관학교를 만들고
못된 놈들. 그 이게 아까 박순찬 하백이야. 아 그때 이제 그만하는 거. 이제 출근길 회견을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뭐 코로나도 다시 와서 굉장히 잘 그렸죠. 이 박순찬 화백 민들레 시민운동 민들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잘 그려요. 정말 내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잘 우리 후배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그렸어요. 이것도 상민이 지켜줍니다. 아 이건 아까 거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지금 사실은 언론이 제일 문제죠. 언론이 제일 문제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한겨레 맞아. 그거는 왜 그래 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이 상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박근혜가 왜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언론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잖아요. 검찰이 협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둘이 짝짝꿍해서 딱 맞고 있으니까 이 윤이 짓을 해도 보도를 하지를 않아. 그래서 참 한겨레도 귀족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그 지금의 그 우리 작은 언론들 의병 언론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가 지금 내가 다 적었는데 더 탐사 지금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작은 언론들이 그래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순신 장군 시절이고 우리는 13척 밖에 없다.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단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겼지 않느냐.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 13척의 바다는 우리 촛불의 바다 위에 있는 한 우리 이길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뭘 그렸냐면 제가 이제 일단은 시사만을 통해서 우리 걸어온 길들을 조금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898년생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화전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울진의 화전민이었어요. 우리 정조부가 화전민을 한 거예요. 화전민을 했는데 겨울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어린애 냄새가 나니까 달라고 우는 거야. 그 집을 뺑뺑 돌면서 달라고 우는 거야. 처음에는 쫙 그랬지만 매일같이 울어댔겨. 내가 생각해 그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먹을 게 없나 봐. 근데 유일하게 애기 냄새가 나니까 여기 와서 달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한 달을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이렇게 우리 정조부가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신경이 돼가 못 견디겠는 거야. 아유 내다 주자 그러면서 애를 안고 내 주려고 들고 가는 걸 우리 정조 할머니가 다리를 붙잡고
말려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울봉인데 울진에서 났다고 울봉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효자예요. 어쨌든 살려줬으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1898년생인데 간토 지진이 1923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24살 때서 거기에 쌀밥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게 간 거예요. 갔다가 다른 사람도 죽고 겨우 살아나온 일이죠. 근데 간토 대지진에서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죽고 또 문인들이 오면서 다 각서를 썼대요. 그 절대 이건 발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토 대지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 못해. 근데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토 지진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김소월도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것도 간토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정조부는 왜 화전민을 했을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우리 선배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정조부는 화전민을 했어. 그러니까 그 정조부 하는 말이 그럼 세상도 다 더럽고 싫고 해서 산에 들어가셨겠지. 그런데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그냥 못 살아서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못 살아서 들어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백기환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나하고 있으면서 내한테 한 가지 깜빡 죽는 게 있어요. 힘을 못 쓰는 게 있어요. 그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부가 화전민이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땅이 없으니까 머슴이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만화빵하고 떡볶이 뭐 풀빵 장사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박재동이 혈통이 최고 혈통이야. 근데 자기 혈통은 지식인 혈통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무실행이. 그래서 내가 우리 정조부는 뭐 그냥 못 살았지 뭐 독립운동한 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무실행이가 그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중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정조부는 화전민이 됐을까? 그게 이때 대원군 시대였어요.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대원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로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국고도 텅텅 비었고 이거 쇄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세금 내라. 너희들 왜 안 내냐? 세금 내기 싫으면 삼지창을 들어라. 공자가 살아와도 백성들 못 살게 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막 세금 그래가지고 아주 곳간을 딱 채웠어요. 잘 채웠는데 이 그 퍼스트 레이디가 그걸 굿한다고 다 쓴 거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굿을 한다고 막 다 쓰니까 그 촛불 시민들이 시청에 모였어요. 그때 왕창 모여가지고 퍼스트 레이디 특검하라, 탄핵하라, 처단하라.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는데 결국 처단됐어요. 조선인들한테 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을미사변이라고. 이때 우리 할아버지는 왜 갔을까?
땅을 가지면 세금을 너무나 내야 되는 거예요. 땅 가진 사람은 좀 덜 내도 누가 내느냐? 거기서 농사를 지은 일하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면 100이라는 땅을 죽으라고 일을 해. 그럼 그놈은 저 위에다 갖다 바치고 그 위에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민시 세력들에 갖다 바치고 뭐 애가 그걸 바쳐야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막상 농사를 지은 사람은 20%를 가지는 거죠. 그래 죽으라고 일해봐야 요만큼 밖에 갖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세금을 피해야 되니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화전민을 하면 이거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겠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좀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탐하게 원하기 심하고 갖다 주고 갖다 바치고 다 민시 일족이 다 퍼먹고 거기다가 민비는 그걸 전부 탕진하고 그러니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동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 탐악으로.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우리나라를 뺏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해방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물러가고 38선이 끄이고 이렇게 됐을 때 남한에는 북한이나 남북한이나 똑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인민위원회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좌우를 같이 망라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을 모시고 치안과 행정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징용 징병 갔다 온 사람들 챙기고 또 일본 잔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폭력 행사하는 것도 다 못하게 하고 없는 사람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를 채우고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민중들이 시민이 아니죠. 그때 인민이라는 말을 써서 요즘 자꾸 거북한데 그때는 다 인민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어릴 때 노래도 자유의 인민들 피를 흘린다 공사 노란캐 침략을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누구나 인민이라는 말을 다 썼는데 인민군하고 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인민위원회가 남북이 다 만들어지고 좌우를 아울렀고 결국은 나중에 민주화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여문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저는 그때가 우리가 이제 나라를 찾았어.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한번 경영해보자. 일본 놈들한테 시달렸던 거 말고 우리가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없는 사람은 보살피고 폭력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잘 해나갔습니다. 근데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는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했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나는 그 아쉬움이 아니고 분노나 그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인민위원회 상해 임시정부 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화하고 친일 기득권 세력들 그동안 하던 경찰들 그대로 쓰고 참 미국 놈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놈들이야. 조선 인민들이 뭘 원하는가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는 좌익이 섞여 있대.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라 잘라. 그래서 불법화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산으로도 가야 되고 빨치산도 돼야 되고
오만 고초를 겪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된 거죠. 인민위원회는 몰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친일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은 독재, 반공을 내세우면서 국가보안법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저끼리 똘똘 카르텔을 뭉쳐서 하다가 좀 약해졌다가 다시 지금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나라를 아주 거들나게 만드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설마 그걸 훨씬 넘어서 이런 폐악질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언론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유신을 반대한 기자들은 나와서 한겨레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단물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다 저거 편이 됐어요. 지금 한겨레마저 저렇게 됐으니 지금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많은 아까 이야기했던 더 탐사를 비롯해서 변희재까지 요즘 도와주고 있고 해서 13척의 우리 작은 배들이 있고 반드시 이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촛불이 놀라운 것은, 우리 권의역 여기 지금 사무장도 계시지만 지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오고, 아유 내가 또 빠지면 안 되지 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관계가 옛날하고 다르게 식구 같고 끈끈해지고 우리 집 마당 같고 마음이 편하고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꿈은, 첫째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옛날 앙시암 레짐이라고 해서 왕과 귀족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그것이 구체제고 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민중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 민중들은 첫째는 글자도 잘 모르고 무식하고 지역도 너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여서 언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언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얘들은 뭐 선거하기 전에는 멋습니다. 뭐다가 막 뭐 발바닥이라도 할 듯이 해놓고, 그 다음에 되고 난 뒤에는 만날 수도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잘못한다고 끌어내릴 수도 없어.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온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법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벌링턴 시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노점상들 거리가 있었는데, 당신들한테 필요한 법을 만들어봐라. 시행했더니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직접
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했더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데 교육을 대변해서 법을 만들 사람이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2명입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노인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 뭐 이런 대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청년 문제에 대한 법을 만들 사람은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고,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물어서 온라인 투표하고 또 지금 있는 의회를 이용해서 입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그때 하면서 또 해봤어요. 또 온라인 정당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 교육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의 그 3대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인데 교육에 대한 법을 누가 정하느냐. 학생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학생한테 너 뭐 하면 제일 행복하니 물어보지도 않아. 어른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해. 실제로 자기가 행복한 것을 스스로 찾고 그거를 의논해서 법제화해서 우리는 이걸 요구한다고 해야죠. 또 요새 애들 전에 그거 사건 날 때도 뒤에 있는 애한테 연필로 뭐 이렇게 찢겼다고. 옛날 같으면 끼었으면 야 치다 하다가 이렇게 그만이야. 지금 그게 학부모 이게 되고 법으로도 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맡기면 대부분의 것은 다 해결합니다. 대부분의 것은. 저도 내가 선생을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저 돈 잃어버렸는데요. 내가 어떡하라. 내가 어떻게 찾아주나. 다 뒤질 거야. 그런 문제는 아이들한테 맡겨야 돼요.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내가 어떻게 해결하니? 너를 다 고문을 하겠니? 아이들이 자기들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이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해결해야 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선생님이 그다음 학교가 해야지. 법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자기를 위한 그런 제도와 또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수업은 이렇게 해달라. 아이들이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교육적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한테 필요한 법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제가 여기 김진양 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때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지금 한미 워킹 그룹이 뭐든지 못하게 한다는데 사실이지. 그런데 한미 워킹 그룹은 미국이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서로 의논하자. 만들 필요도 없는 걸 만드는 거.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걸 원치 않고 통일되는 것도 원치 않고 어쨌든 항상 긴장 관계, 전쟁이 일어나면 좋을 관계를 항상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상정하고 상수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했느냐? 하자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미국은 말리는 거야. 아, 우리가 한다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미국한테 워킹 그룹 이래가지고 언어는 한다는 거야. 그럼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지, 당연히. 미국은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은. 그 왜 물어보나?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데 물어보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미국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이제 저 박근혜는 거기 몰려가지고 손 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북이 정말 서로 윈윈 해가지고 길을 뚫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되면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행복하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저런 인간미,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함께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고, 남한은 뭐 없는 놈 죽어라. 그 대신에 또 돈은 있고, 그 두 개가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지금 다 미국이 못하게 해서 안 한다 그런데요. 사실이야.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래. 물어볼 필요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 갖고 뭐 그래. 근데 북한은 다릅니다. 뭐 김여정이나 그런 데서 뭔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런 게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니 해. 그래가지고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은 개성공단 이런 거 재개해서 남북 경협 이걸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하는데 미국이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거 와서 총을 쏠 거야. 어떡할. 하지 마라 하는 소리밖에 못 하는데 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때가 되게 약하게 나갔다는 거죠.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은 이 정권도 배짱과 배심이 딱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미래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꽉 막혀서 살 것이냐, 탁 트여서 우리가 같이 강력해질 것이냐.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 많고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강하면서 가장 약하기도 하죠.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고, 그 대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남한은 부자고 그 대신 자살자가 제일 많고, 그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그래서 앞으로 국가보안법도 빨리 없애야 되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딱 까면은 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북한에 올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국가보안법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저걸 붙잡고 무기로 쓰면서 해코지를 도구로 지금 계속해서 애용하고 있으니까 저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겁이 나서 못해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촛불이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원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하고 관계도 우리가 원한다. 그럼 정부도 국민들이 하도 떠들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걸로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촛불이 지금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저는 이 물결 속에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어디서 1년이 넘게 매주마다 이런 시민들이 모이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애정이 말할 수 없이 훌륭해요.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서로 다독이고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된다, 언제 될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하다 보면 없어져요.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뿐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감히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동학이 정말 사람은 다 존귀하다, 그 철학으로 다 같이 존귀하다, 그걸 가슴에 품고, 그 미래적인 가슴을 품고 우리 모여서 그 일을 말할 수 없는 탐욕에 저항을 했는데 참혹하게 깨어졌죠. 뭐 가진 것도 무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있어서 저는 우리의 촛불혁명이 그때 실패했던 동학을 완성시키려고, 이번 동학은 우리가 성공한 동학혁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조금만 더 강하게 해줘도 훨씬 이 정권이 흔들릴 텐데, 우리 촛불 시민이 언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현재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 이 도도한 흐름에 같이 참여해서 있다는 자체가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옛날처럼 무력하지가 않고, 지금 이재명도 어쨌든 항쟁하겠다 그러고, 저런 것도 다 사실은 촛불이 끌어냈다고도 봅니다. 이렇게 항쟁하겠다는 선언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규탄한다, 뭐 떠들었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하고 또 한다는 거야. 될 때까지. 막말로 10년을 가겠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보안법도 없앨 수 있는 건 촛불이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없애라.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만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고 개성공단 재개하라. 남북경협 재개하라.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언젠가 외쳐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흘러온 역사를 바라보건대 어쩌면 우리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역사의 한 마디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흐르듯이 또 집강소,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의 성공이 우리 촛불에서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각 도시마다 다 학교가 있습니다. 저 교장이에요. 학교도 있고 거기서 매주마다 작지만 집회를 하고 또 전국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뻗어나가 있어서 정말 인민위원회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 꿈의 인민위원회가 다시 있을 수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탄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결의를 주먹을 쥐고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현대사를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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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박근혜 때 탄핵 그거 하면서 시민청에서 그때 시민 법정은 아니고 시민 입법위원회 같은 게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다 앉아 가지고 그때 입법 발의를 하고 그걸 투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당이 어느 당이든 또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약간 대세예요. 미래를 그런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떤 당에서 우리 당은 이러한 공약을 내걸겠다. 찬성을 하시면 표를 달라. 그럼 이걸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그 과정을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모여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 된 사람들이 그 안건을 토의를 하고 그 안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런 법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토론을 하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아직은 당이 의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은 하나의 그 의장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이 이런 거를 내세우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당을 지금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상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현실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구조로 앞으로 가는 것이 역사의 길이 아닐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보태서 누구나 나한테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동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그것을 의회에 넣어서 관철시키고 아주 미래가 되면 사실 의회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 중에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얻으면 효력이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상세하게 말씀은 아직 못 드립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가는 게 맞다. 이것은 미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예. 네. 예. 예. 네. 네. 예. 네, 네. 아주 중요한 이슈. 그래서 이 문제 저는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 정도는 우리 권의혁 대표가 좀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음. 토론을 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각자예요. 그런데 엉뚱할 정도로 선각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돼서 취임하자마자 너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인사하고 이런저런 거저런 보니까 야 이거는 맛이 이건 아니네. 그런 걸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생뚱맞다고 하면 생뚱맞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러나 100명이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보에 없는 운동 단체라고 봐야죠. 족보로 없는 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할까 뭐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굴러온 놈들인지. 그래서 우리하고 처음에 손을 잡는 것을 좀 꺼렸던 것도 있습니다. 너 뭔데? 우린 정통파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지금 뭐 퇴진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웠습니다. 벌써 퇴진이야? 근데 규탄 이런 거는 좀 규탄은 뭐 힘이 없잖아요. 규탄 욕하는 것뿐인데 욕이야 뭐 배창자 찌르고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욕은. 근데 탄핵 이런 정도 나가야지 상대도 움찔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은 탄핵이란 말에 저절로 다 탄핵이라는 말을 쓰고 퇴진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척결까지 나옵니다. 척결.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척결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런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품위 있는 운동단체에서는 그러면 함부로 안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정서적인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하면서
옛날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시할 수 없고. 근데 가장 강력한 곳인데 그게 참 우리 권혜엽 대표하고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자꾸 올려주시고 의논하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해결해 나가야 돼. 좋은 의견 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조직도 원래 없고 그냥 시민들이 모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제일 충실하고 순수하고 강력한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참 잘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와야 되겠죠. 저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촛불을 한다는대로 나가는데 촛불이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 내년 4월까지 그냥 가고 내년 4월에서 윤석열 그 전략대로 4월 선거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모든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뭉쳐서 선거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겨레 말씀하셨는데 예. 한겨레 제가 19년을 배달을 했는데요. 예. 네, 시골서 그야말로 한겨레가 변질된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예. 예. 지난 7월 27일 날 한겨레 사장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예. 예. 그날 오후 2시에 사장하고 편집 발행인하고 또 그 논설위원 실장하고 만나서 거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그때 6명이 만났습니다. 우리 이제 한겨레를 사랑하는 그 예. 멤버들이었어. 그래서 6명이 만났는데 예.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국가보안법을 지금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획 취재해서 올 가을서부터 한겨레에서 연말까지만 연재만 해주면은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그냥 묵묵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겨레 폐간 1인 시위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겨레를 생각하면은 어떤 심정이냐면 칼을 거꾸로 물고 아스팔트에 엎어지고 싶어요.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한겨레가 이럴 수가 있나. 한겨레만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촛불 매주 하는 우리 촛불인데 보세요. 1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수많은 시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언론이 안 다루니까 이 동네 그 옆에 안 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딴 거 다 좋아 한겨레를 뭐 우습게 본다, 우리를 우습게 본다 쳐도 매주 토요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주 토요일 1년이 넘게 나왔으면 이거는 기사거리가 안 됩니까? 일단 한 줄거리는 안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아유 1년 동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인터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수 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안 해.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겨레 신문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1주년 막 바글바글한데 누가 지금 뭐냐 하니까 한겨레 신문 동료가 야 저 떨거지들이야 신경 꺼. 자기들은 한겨레 귀족 신문 이제 귀족이 됐어. 배부른 자 가진 자가 됐어. 모르죠. 어떤 협박을 광고 협박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용이 된 거는 모르겠으나
한겨레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한겨레 선배로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그 옛날 구닥다리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민주화 이런 거 잘 몰라. 얘들은 독재를 경험하지도 못했어. 그냥 직장으로 온 거죠. 나 주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주로서. 그래서 이거 한겨레 한번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아유 또 뭐 우리 일이나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가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겨레하고 지금 한겨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얘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선배들 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한겨레나 경향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딱 하면은 이게 되는데 보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겨레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듯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언제까지 하면 무너질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너질 때까지 하는 걸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화가 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오는데 1년 넘게 그렇게 나온다는 게 기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막말로 뭐 4년 있으면 제가 붙잡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외치자. 외쳐야 될 이 말을 외치자. 그러니까 다른 어느 데서도 정당에서 말 못하는 것, 또 다른 단체에서도 말 못하는 것, 우리는 자유롭게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가는 대로 가겠지.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또 숫자를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모여가지고 수백만이 모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 정부가 아이고 그래 우리 퇴진하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콘크리트 교각이 한강 다리에 콘크리트 교각이 그 무너지지 않죠. 근데 그걸 음파로 무너뜨리게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음파를 쏘는 거죠. 징, 이걸 규칙적으로 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계속 쏘면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0.0000001mm씩 리듬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 계속 하면 소리로 무너져요. 그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보다도 우리는 외치고 싶은 걸 외친다. 마음껏 외친다. 규칙적으로. 계속 한다. 지금 그런 생각, 언제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약해지고 조급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래요. 무조건 가는 거야. 가야 될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니까 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네. 아. 예. 그런데 기사가 되지도 않고 제가 또 아는 뭐 이렇게 기자들도 알려주는데 그런 게 그냥 뭐 단순한 뭐 그냥 그런 사고나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뭐 그쪽을 누가 불질렀다 그러면 그게 기사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광고가 거의 60만 이상이요. 거기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이제 아마 심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히는 일이고 이게 뭐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일도 조용합니다. 지금 또 이동관이를 투입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쟤를 투입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걸 해서 하나하나씩 격파해가지고 그 전부 못 쓰게 만들려고 지금 작심하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에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나 또는 광고하는 기업에다가 너 광고 주지 마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독한 마음 먹고 싸우겠다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이 언론과 싸워야 되는 방법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촛불이나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작은 언론이 돼가지고 계속 그 서로 이야기하고 신고하고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누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즐기면서 갑시다. 예. 자 윤석열 퇴진하라 하면 같이 해주세요. 윤석열 일당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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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단체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예, 얼른 좀 앞으로 좀 모여주시겠어요? 예.